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특히 나이에 따른 치과보험 적용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오늘 보험 적용되는 부분 자세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치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나이에 따른 또 이 치과 보험 어떻게 좀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좀 헷갈려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이 문정부 들어오면서 특히 의료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확대가 됐죠. 네네네. 뭐 저희 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뭐 미국에서도 많이 이제 보고 배우고 싶어 할 만큼 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제도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실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진료가 다 보험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 보험공단에서 지정하고 있는 특정 진료라든지 특정 재료에 따라서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치과에서는 신경치료 또는 잇몸치료, 이를 뽑는 발치 이런 경우에 나이에 상관없이 대다수가 급여가 해당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같은 진료지만 나이에 따라서 보험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보험이 적용이 이제 뭐 본인 부담금이 더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나이에서는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재료가 어떤 특정 나이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고 이런 식인 거죠. 네. 네.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 보험 맞습니다. 적용이. 네. 오늘 좀 자세히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 네, 일단 나이 순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첫 번째는 영유아 구강 검진인데요. 영유아 구강 검진은 총 3회로 18에서 29개월 사이, 그리고 42에서 53개월째, 그리고 54개월에서 65개월에 걸쳐서 3차례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30에서 41개월째에도 구강 검진이 1회가 추가되어서 총 4회에 걸쳐서 구강 검진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거는 무료가 돼요. 어린아이들 영유아. 네, 영유아 그러니까 구강 검진 경우. 한 만 5살까지인가요? 네, 그렇죠.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오늘 딱 나오네요. 네. 네. 임플란트 그런 거는 보험이 안 되죠? 임플란트도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 2개까지 보험이 되세요. 65세 이상이 되면? 네네. 그 전에는 안 되고요? 네네. 그 전에는 개인 사보험 있잖아요. 치과 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기업에 드는 보험에서는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혹시 보험 적용이 필요하시면 그 보험 회사 같은데 문의하셔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세요. 근데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제 나왔으니까 네. 뭐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되겠네요. 근데 이게 발치를 한 거는 보험이 안 되죠? 개인 사보험에서요? 예. 네, 개인 사보험 가입 전에 발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임플란트를 심어도 보험 적용을 안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65세 이상인 분들은 65세 이전에 발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65세 이후에 임플란트를 하신다고 하면 보험 적용이 되세요. 65세 이후에 해야 되겠군요. 그럼. 그렇다고 너무 미뤄서 진료를 받으시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받으시고 또 그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땐 이런 또 보험 혜택을 노리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이빨을 이렇게 걸었었어요.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했었는데 할 게 많은데 썩은 것도 있고 썩어서 이렇게 갈아서 끼웠는데 썩어서 잘라져서 그게 이렇게 빼졌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보험이 한 1년 있다가 보험이 되는데 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근데 네네. 그 중간에 임플란트를 먼저 하는 게 나을까요? 같이 하는 게 나을까요? 그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이 말만 들어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씩 한다며요, 임플란트를. 한꺼번에만 뜨르륵 하지 않고 하나하나 한다며요. 어디서요? 치과에서요? 네. 아니죠.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한꺼번에 여러 개 심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보험 혜택 자체가 하루에 하나씩만 보험이 되는 또 보험도 있더라고요. 치과 보험이. 네. 아니 저는 뭘 얘기를 하냐면 네. 여러 개 하면 뭐가 아프고 건강상 안 좋고 그래서 하나씩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환자분의 건강 상태가 건강하고 또 혹시나 뭐 입 벌리고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힘들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렇게 하나씩 심을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어차피 하고 나서 아픈 걸 생각했을 때는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면 환자분에게 시간도 절약되고 통증도 여러 번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한 번에 다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요즘엔 워낙 기술들이 좋아져서 위안에도 한꺼번에 열 몇 개씩 심는 경우도 있어요. 편하게. 그런데 그 한 사람 보니까 맨 처음에 했다고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네. 근데 아프다고 계속 병원에 가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왜 그래요? 그건 역시 뭐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아프신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뭐 정상적인 걸로 볼 수는 있는데 수술하고 뭐 한참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겠죠.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이 방송으로만 듣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옛날에 했던 사람은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엄청 나는데 요즘에는 냄새 안 날까요? 그게 임플란트를 하고 냄새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임플란트의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분의 양치 습관이나 입안에 안 좋은 세균이 많을 경우에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치과에서 양치가 잘 되고 있는지 검진도 꼭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구강 유산균을 드신다든지 필요한 영양제 같은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저는 옛날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 냄새가 엄청 싫어서 되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냄새를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잘 맡아요. 내 이빨 냄새도. 네,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모양이 워낙 안 나오니까 하긴 해야 되는 데서 고민이 돼서요. 네네. 관리만 잘 하시면 냄새는 안 나겠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관리 부지라고 하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용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에 따른 치과 보험 적용 어떤 그 부분들이 보험 적용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 보험 적용 관련해서도 궁금증 좋고요. 뭐 충치라든가 치아 발치, 또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나이에 따른 보험 적용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치과 질환 관련해서도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영유아 이제 1년에 4회까지 무료 검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1년이 아니고 네. 이 말씀드린 그 기간 동안에 한 번씩 하고 총 4회가 된다는 거죠. 이 생애 동안에. 생애 동안에. 네네. 네. 영유아 검진이 올해까지는 3회였지만 네. 내년부터는 4회로 늘어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사실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유치는 어차피 갈치한데 뭐 굳이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유치 때 생긴 충치에 의해서 많이 발생된 충치균이 결국은 영구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유치 때부터 이 구강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결국은 성인이 돼서도 구강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좀 보호자분들의 주의 깊은 구강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네,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24개월이 되면 이제 모든 유치가 나오고 이후에 만 6세가 되면 첫 번째 영구치인 제1대구치, 그러니까 즉 큰 어금니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충치나 치주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영구치 혼매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혼매우기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치아를 보면 씹는 면에 이렇게 계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데 그 골짜기를 레진 같은 재료로 이렇게 메워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실란테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을 좀 메워주면 그 부분에서 충치가 잘 생기기 때문에 미리 충치를 예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몇 살까지 혼매우기를 하면 네, 혼매우기는 보통 만 18세까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해당되면 이제 영구치 중에서도 큰 어금니 2개에 대해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하, 좌우에 2개씩이니까 총 8개의 어금니에 대해서 혼매우기가 보험이 적용이 되고 이때는 본인 부담금이 약 10%밖에 안 되세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30% 정도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많이 보실 수 혜택. 있는 거죠. 네. 네. 특히 이제 충치가 다른 치아에 비해서 어금니가 많이 썩는 것 같아요. 네네네. 왜 다른 치아보다 이렇게 어금니가 많이 썩을까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6세에 처음 나오는 치아가 어금니인데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구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세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 앞니에 비해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양치가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혼매우기는 꼭 네, 필요하네요. 혼매우기는 청소년들도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가능하죠. 대신에 문제는 네. 그 치아에 충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혼매우기 자체 목적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충치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충치를 제거하고 혼매우기를 했다고 하면 이건 보험 적용이 안 되고요. 네. 이때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레진 충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혼매우기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충치가 없는 어금니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경우고 자, 만 12세가 되면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모든 영구치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니부터 제2대구치까지, 그러니까 큰 어금니 2개까지 다 올라오게 되는데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모든 영구치에 대해서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치료가 보험 적용이 되고 이때는 본인 부담금이 30%인 경우에만 30%가 되는데 충치가 있어서 치료한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앞니가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레진으로 충전한다고 해서 보험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치가 있어서 치료한 경우에만 레진이 적용이 되고 대신 혼매우기랑 구분하실 것은 반대나요? 네네. 네. 혼매우기 충치가 없어야 되는 없어야 거고요. 되는 거고. 혼매우기는 큰 어금니 2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지만 12세 이하에서는 레진은 모든 영구치에 대해서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금니가 보통 4개? 네, 큰 어금니가 큰 어금니가 2개, 4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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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개죠. 8개가 있는 거죠. 그럼 2개만 해주신다면 나머지 6개는 개인 부담으로도 하면 좋겠나요? 혼매우기. 혼매우기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혼매우기는 8개까지 다 보험이 되니까. 8개까지. 네, 큰 어금니에 대해서는. 네. 만약에 2개라 근데 그래가지고. 그 앞에 네. 작은 어금니들이 또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신다면 그 부분은 비급여로 그러니까 보험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홈메오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아예 보험이 안 됩니까? 네네. 작은 어금니는? 네, 홈메오기는 안 됩니다. 아. 대신에 작은 어금니에 충치가 생겨서 레진을 한다. 그리고 아이가 만 12세 이하다. 그러면 레진으로 보험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홈메오기 같은 경우에는 충치 먹기 전에 네. 빨리 병원 자주 다니시면서 맞죠. 예, 네. 충치 먹기 전에 홈메오기 네. 보험 적용 공짜라고 하니까 하시면 공짜는 아닙니다. 보험 적용이 본인 10%, 네, 본인 부담금이 10%입니다. 본인 10%. 네. 예. 자, 그리고 다음 또 보험 적용.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충치에 대한 이런 보험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만 19세 이상이 되면 스케일링이 1년에 한 번씩 보험이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잇몸이 많이 나쁘지 않고 치석이 쌓여서 이제 예방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이어서 마취를 하고 잇몸 아래에 있는 치석들을 긁어내는 잇몸 치료가 필요한 스케일링과는 좀 구별이 되는데요. 네. 이 잇몸 치료가 필요한 스케일링은 6개월에 한 번씩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 잇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네네. 그러니까 뭐 질환이 있는 경우네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스케일링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나눠서 마취를 진행한 다음에 잇몸 밑에 있는 치석들을 긁어내는 잇몸 치료인 경우에는 네. 보험이 적용이 따로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보험 적용이 되지만 사실 저희가 잇몸 치료를 뭐 꼭 6개월에 한 번씩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구분해서 아시고 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씩 꼭 보험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리죠. 네. 네. 이거 몇 년 됐죠, 이게?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임산부도 적용 혜택이 있다고요? 네,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에서 임산부들의 네. 건강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구강 관리에 있어서도 본인 부담금을 좀 줄여주고 있는데요. 치과 의원급은 본인 부담금을 10%, 치과 의원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동네에 있는 치과들, 동네 치과. 네. 그리고 뭐 치과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급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20%만 내고 좀 큰 병원은 네, 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왜 이렇게 나라에서 신경을 쓰냐면, 임신 중에는 면역이 떨어져서 잇몸 질환이 일단 생길 우려가 높고,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저체중아나 조산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라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네. 조산 위험도 네, 그 있을 구강 수 내에 있다는. 있는 세균이 혈관을 타고 아이에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산부들은 임신 전부터 네. 사실 구강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고, 임신한 과정 중에서도, 그리고 출산 후에도 계속적으로 본인의 구강 관리도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죠. 임산부는 특히 네네. 치아 관리를 잘 하셔야 잘 하셔야 되겠군요. 됩니다. 네.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 특히 중기에 해당하는 14주에서 28주, 이때가 치과 치료의 적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오시면 태아에게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만삭인 경우에 치과 치료 받다 보면 이 산모에게 위험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 중기에 해당하는 14에서 28주에 28주기가.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능하면 임신 계획 중이라면 꼭 검진 받으시고, 임신 중에는 중기에 오셔서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리죠. 그러니까 임신 전에도 네. 준비하고 계시다면 치과 진단 받아보시고 완전히 좀 치료하신 후에 임신하시는 것이 네. 좋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이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또 조산된다는 얘기는 좀 처음 처음 들으시죠? 들어요, 네. 저는. 이미 이제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많이들 얘기되고 있고 논문으로 증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특별히 임산부, 예, 잇몸, 치아 관리 잘 하시고요. 또 다른 적용 부분은요? 네, 이제 다음에 드릴 게 이제 나이를 많이 건너뛰어서 네. 65세 이상으로 갈 건데요. 이 부분들을 많이 관심 있어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면 틀니와 임플란트가 보험이 되는데, 이제 네. 틀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만드는 전체 틀니, 그다음에 치아가 다수 몇 개가 있으면서 만들 수 있는 부분 틀니가 있는데, 네. 두 가지 다 위턱, 아래턱 따로 7년마다 보험 혜택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올해 보험 틀니로 틀니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혹시 뭐 보험 틀니라는 게 이제 부러질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만들고 싶다면 7년 안에는 보험이 안 되고요. 7년이 지난 다음에. 네, 7년이 지난 다음에 보험으로 다시 만들 수 그럼 있는 이 거죠. 틀니 같은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사실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통 저희가 치과에 대한 보철물은 10년에서 15년을 보니까요. 관리만 잘하시면 사실 7년 후에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죠. 돈을 음.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럼 틀니가 이제 보험 적용은 된다고 하셨는데 요건 몇 프로 정도 본인 부담이 또 있습니까? 네, 본인 부담금이 이제 30%가 되고 아. 이거는 이제 혹시 차상위 계층이라고 아시죠? 네. 의료급여 1종이나 2종 같은 경우에 조금 달라지게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네, 그래서 네, 네. 의료급여 대상자가 1종인 경우에는 10%, 음. 2종인 경우에는 20%, 그리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30% 정도 된다. 틀니 같은 건 비쌉니까? 틀니가 보험으로 이제 책정해놓은 수가가 있거든요. 아. 대략적으로 한 턱당 한 130만 원 정도의 그럼 돈을 위턱 아래턱 다 하면 260. 다 하면 260인데 그거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아니고 아, 본인 부담금은 대략적으로 한 40만 원 돈 정도. 30%니까. 네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틀니도 비싸네요. 네. 그럼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이가 하나도 없어야지 가능한가요? 그 이제 전체 틀린 경우에는 보험도 되지만 네. 이가 있어서 거기에 틀니를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부분 틀니. 네, 부분 틀니도 보험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부분 틀니의 경우에 네. 틀니를 걸어야 하는 이제 치아에 가끔 저희가 크라운이라고 해서 보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런 보철은 보험이 안 됩니다. 보철은. 네, 틀니 자체는 보험이 됐지만 네. 틀니를 걸기 위한 그 보철은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이 안 되니까 네네. 개인 부담이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뭐 아, 걸리는 그게- 치아가 튼튼하고 네. 이렇게 치아들의 방향이 좋다라고 하면 굳이 거기다가 보철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혼선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다들 네네. 이 틀니 65세 넘어가면 틀니가 보험이 된다고 했는데 네. 왜 안 되냐?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이 보철은 보험이 안 된다. 보험이 안 된다는 네. 거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틀니는 총 음. 5단계로 나눠지고요. 네. 그다음에 부분 틀니는 6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 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어르신들이 처음에 이 치과에서 내가 틀니를 시작하려고 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이제 진행은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 네. 치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치과로 옮기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렇죠. 이러면 그 다음 치과에서 후속으로 이어서는 보험으로 진행이 안 되세요. 그럼 한 한 의원에서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 치과에서 틀리하는 게 맞는지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진료 단계 중에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병원이 이사를 했다거나 네. 그죠? 갑자기 아니면 의사분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동한 이제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이제 다시 재등록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접수하면 재시술을 이제 등록을 완료가 되면 틀니가 이제 다시 보험으로 시술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환자가 임의대로 옮기는 것은 안 되지만 안 되고. 병원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옮겨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그 계시면 돼요.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건 아니고 네. 그 이동한 병원에서 이제 그걸 이동한 접수해서 병원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환자가 걱정하실 부분은 부분은 아니죠. 아니네요. 네네.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틀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길게는 2달도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를 뽑고 나서는 바로 틀니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는 임시 틀니라는 걸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임시 틀니를 또 해야 돼요? 네, 필요한 경우는 하게 되는데 음. 그래서 임시 틀니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임시 틀니를 해놓고 그 다음 틀니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완전 틀니 완성된 틀니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 임시 틀니가 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후속적으로 꼭 보험 틀니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만 임시 틀니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임플란트 네. 앞서도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관심이 많으신 많으시죠. 것 같아요. 네. 이 임플란트는 사실 그 65세만 넘어가면 네. 어느 부위에 심든지 어느 나이에 심든지 간에 상관없이 평생 2개까지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하나도 치아가 없는 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위턱이. 예, 예를 들어서 한쪽 턱, 네. 위턱이든 아래턱이든 치아가 하나도 없는 턱에 임플란트를 심을 경우에는 보험이 보험 안 적용이 된다. 안 되고 치아가 하나라도 있는 있는 경우에.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치아가 없는 빨리 그럼 빨리 하나라도 있을 때 네, 하나라도 빨리 있을 가서 때 임플란트를 빨리 임플란트를 하시는 해야 게 좋죠. 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위아래 턱이 하나도
치아가 없는 경우에 네. 전체 틀니를 쓰시다가 나 임플란트 하고 싶다라고 심으신다면 보험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임플란트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임플란트 어금니 보통 이제 어금니가 먼저 가장 많이 가장 빠지니까요. 많이 하니까. 네. 예. 네, 어금니뿐만이 아니라 앞니까지도 네. 다 보험 적용은 되니까 이 두 개까지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네. 뼈랑 붙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다시 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어금니가 한쪽에 작은 어금니까지 한 3개 정도 되죠. 4개까지. 4개까지. 그러면은 그 4개가 아예 없는 경우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그러니까 치아가 없다라는 건 앞니까지 싹 다 없는 경우. 없는 경우에만 네네. 임플란트 보험이 안 된다. 네. 대신 65세 이상은 2개가 기본이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럼 평생 2개밖에 안 되는 건가요? 네, 평생 2개까지 안 돼. 그래서 지금 치과의사 협회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네. 2개만으로는 좀 힘들다. 환자분들이 적용해서 쓰기가. 그래서 조금 늘리고자 하는 노력들도 있고요. 또 뭐 70세 넘으면 또 뭐 2개 네. 이렇게 해주면 4개까지 가능할 그럼 텐데. 너무 좋죠, 환자분들. 그러니까 4개 정도는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공단에서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그러게요. 좋겠어요. 네, 오늘 이거 보험 적용 부분이 많은데 거의 좀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용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 상담했고요. 다음 주 내일 이 시간에는 차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